사육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롯데미 사육장 야구 해설의 우피입니다. 네, 또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장마 기간이 되면서 경기가 여러모로 취소되고 좀 어수선한 한 주가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오랜만에 한 경기에 대한 리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녹화의 기준 어제 있었던 7월 14일 LG 트윈스전, 이때 경기를 조금 리뷰를 쭉 해보는 걸로 한번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허문회 감독에 대한 지지 철회 선언을 던졌는데 참 다행인지 민망한 건지 그 이후로 지금 4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지 철회 선언을 철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참 다행인 것 같은데, 또 그 향후 이제 60게임의 돌파를 이제 했고 곧 할 예정이고 이후 90게임까지 그런 방향을 또 인터뷰를 통해서 허문회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좀 해보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방향인지 그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7월 14일 LG 트윈스전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날 경기는 5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스트렐리 선수가 드디어 연승을 했어요. 3승째를 거두면서 승리를 거두었고, 무엇보다도 스트렐리 선수의 완벽한 투구가 이제 승리의 가장 선봉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라인업을 시작으로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우익수 손아섭, 2번 타자 좌익수 전준우, 3번 타자 1루수 정훈, 4번 지망타자 이대호, 5번 3루수 안동희, 6번 유격수 마차도, 7번 2루수 안치홍, 8번 포수 정복은, 9번 중견수 민병헌 선수였고, 선발은 스트레리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이에 맞선 LG 트윈스는 1번 중견수 이천웅, 2번 좌익수 김현수, 3번 지명타자 이영종, 4번 1루수 라모스, 5번 우익수 최은성, 6번 유격수 오지환, 7번 포수 유강남, 8번 2루수 정주현, 9번 3루수 구분혁 선수가 이제 출장을 했고, 선발 투수는 켈리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는 딱 승리의 그 포인트, 승리 순간을 제가 하나를 딱 꼽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거보다 역시나 8회 상황인 것 같아요. 8회 말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때까지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다소 좀 불안한 리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도 계속 못 가고 있었어요. 3회에 점수가 2점 나고 나서 쭉 도망을 못 가고 있었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면 보통 이제 8회나 9회나 경기 후반부에 조금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8회 말에 이제 무사히 3루 황금 찬스 상황에서 한동희 선수의 홈땅볼을 이제 3대 상루수인 그 구분혁 선수가 악송구를 해주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왔고, 그 이제 악송구가 그대로 이제 마차도 선수의 중전 안타까지 이어지면서 5대0까지 도망갈 수 있었고, 그래서 좀 경기를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뜯어보겠지만 이 득점 아니어도 사실 여러 가지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도망을 계속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흐름이면 경기가 좀 어렵게 되기 마련인데, 이날 경기는 스트렐리 선수가 워낙 압도적인 투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위험 없이 좀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스트렐리 선수의 이날 기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8이닝 동안 103개 투구수를 기록하면서 2피안타 2사 4구 5삼진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퍼펙트한 투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보다 더 잘 던질 수는 없고, 사실 화요일 경기가 아니었으면 완봉까지 좀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페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화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일요일에 등판을 해야 되니까 굳이 무리는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허문회 감독의 철학이 굳이 사실 완봉승을 하면은 멋있고 좋기는 한데, 사실은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 기록은 사실 또 아니니까 굳이 무리시키진 않은 것 같고, 이날 일단 스트렐리 선수 인터뷰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시간을 좀 다른 그 이닝별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역시 그 팀원들한테 커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지난 등판 때도 팀원들한테 커피를 돌리고 나서 점수를 좀 냈는데, 참 커피를 사니까 점수를 내주네요. 이 타선이 참 자본주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징크스 아닌 징크스처럼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커피는 과연 이제 스타벅스인가 아니면 엔젤리너스인가, 이것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롯데니까 엔젤리너스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야구장 앞에 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애사심이냐 아니면 커피 맛이냐 이것을 과연 스트렐리에서 뭘 선택할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그 출근하는 시간대, 사실 스트렐리 선수에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게, 항상 제가 이거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녹화를 하는데, 끝나고 12시쯤에 이제 나가면은 항상 그 시간대에 스트렐리 선수가 그 스쿠터가 이거
전동 그 뭐죠? 킥보드 그거 타고 출근하는데 항상 마주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마치고 올라가다 보면 슬레이 선수가 지나가는 거 제가 보게 될 텐데 그날 뭐 자기 등판일이면은 커피 사가는 걸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 커피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뭐 구단 차원에서 한번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뭐 공교롭게도 커피를 돌리고 또 승리를 거두었고 이날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인터뷰를 보면은 개인의 승리라는 기록은 그리 중요한 스탯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등판했을 때 팀이 이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발 투수로서 나의 목표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이 선수가 시즌 3승밖에 안 되지만 본인이 등판한 경기는 뭐 9경기인가 이겼다고 해요. 어제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서 뭐 팀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 커피를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커피를 선수단에게 돌리고 2승 무패지 않냐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자책점 2.07까지 내려서 이제 리그 3위까지 올라갔는데 승리 기록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지만은 평균 자책점은 항상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평균 자책점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1위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락커룸의 모든 선수들의 리그 최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좀 스트레일에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 그리고 뭐랄까 올해 처음 온 외국인 선수지만 거의 팀의 베테랑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야구장에 출근하면 야구장 밖에 일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멘탈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정말 뭐 팀에 크게 여러 가지로 경기력 외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선수이고 정말 훌륭한 선수를 잘 데리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일리 선수 인터뷰도 한번 얘기를 해보았고 다시 이제 14위 경기 시간 순으로 한번 돌아보자면 우선 2회 초 이날 스트레일리 선수가 안타를 2개 맞았는데 딱 그 뭐 위기라고 할 것도 없지만 조금 불안했던 게 딱 2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회 초 상황이 1사후에 최은승 선수 보이넷을 내주고 났는데 이때 오지환 선수를 그대로 또 이루수 직선타로 더블 플레이 처리하면서 뭐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 이 이후로 사실 그렇다 할 위기가 계속해서 없었어요. 8회 초까지.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경기를 계속 끌고 나갔던 것 같고 그 중간중간 수비들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2회 초에 더블 플레이 타구도 안치홍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1루로 송구를 하면서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줬고 그러고 나니까 3회 말에 바로 이제 득점을 하게 되는데 9번 선두 민병헌 선수가 본인 출루를 하고 나서 1번 손아섭 선수가 이 제대로 찍힌 센터 맞추는 타구가 딱 나왔어요. 사실 맞을 때는 그렇게 멀리 갈 거라고 못 느낀 듯한 그 해설진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맞는 순간에 그 타구가 딱 찍힌 게 딱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이 멀리 가겠다. 어쩌면 그 담장을 넘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장을 다이렉트로 맞추는 타구가 나오면서 적시 2루타 1대0이 됐고 그 뒤로 전준우 선수가 진루타는 못 쳤지만은 정훈 선수 타석 때 상대가 이제 폭투를 해주면서 1사 3루로 진루를 했고 사실 이 폭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때 만약에 한 점도 추가 득점을 못했으면은 오늘도 역시 스트레일리 선수가 1점밖에 지원을 못하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끌고 나갔을 것 같은데 상대 폭투를 해주면서 1사 3루가 됐고 정훈 선수 보이넷으로 1사 1, 3루가 됐지만 이대호 선수가 아주 뭐 꼭 필요했던 우익수 희생 플레이 쳐주면서 2대0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득점을 내니까 4회 초에도 이제 1사회 중전 안타를 이용준 선수한테 내줬지만은 라모스 선수에게 3-6-4 리버스 병살타를 이끌어내면서 또 이 위기를 간단하게 넘겼고 이때는 정훈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였어요. 1루 위치에서 그 1, 2루간을 그 빠져나갈 수 있는 타구였는데 탁 튀어오르면서 꼭 뮤찬 제비 마냥 탁 튀어오르면서 굉장히 몸놀림이 경쾌하게 탁 잡아서 이제 유격수에게 딱 송구하고 그대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안치홍 선수가 1루 커버 들어가가지고 이제 병살타를 완성하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다운 수비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5회 말에도 사실 이때쯤 되면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2회에 우리가 점수를 내고 점수를 계속 못 내고 있다가 5회에 선두 민병헌 선수가 중전안타 치면서 이제 찬스가 왔는데 사실 그 후속 손아 선수가 이제 아웃이 되고 민병헌 선수도 도루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좀 찬물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러고 나면은 사실 그 다음 수비 때 약간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데 슬레이 선수가 이런 좀 찬물 분위기에도 휩쓸리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투구로 잘 끌어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이날 경기를 보면 도망갈 찬스가 되게 많은데 도망을 계속 못 갔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면 사실 경기가 후반부에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슬레이 선수가 그런 뭐랄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 공을 잘 던져주면서 그거를 잘 억제했던 것 같고 7회 말에도 사실
무사 1사 2삼루의 찬스가 굉장히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후속타가 불발되면서 도망가지 못했고, 그러고 나니까 8회 초에 바로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사실 8회 초에 1사 후에 오지원 선수가 2루타를 쳤지만은 그 뒤에 또 그 굉장히 유강남 선수를 유격수 땅볼, 대타 김호원 선수를 3루수 파울 플라이 아웃으로 잘 처리를 하면서 스트레일리 선수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 흐름들을 잘 차단을 해주면서 어제 경기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스트레일리 선수가 내려가자마자 또 찬스가 오게 됩니다. 8회 말에 LG 고우석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이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무사 2, 3루 황금 찬스에서 한동희 선수 3루 땅볼 타구를 1루수 악송구가 나오면 3루수에 1루 악송구가 나오면서 3대0으로 도망해가고, 무사 2, 3루 찬스에서 마차도 선수 중전 안타까지 나오면서 5대0까지 도망해가면서 좀 승기를 잡은 것 같고, 사실 그 뒤에도 무사 말루까지 또 찬스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도망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9번, 1번, 2번 타자들이 다 범타로 물러나면서 도망을 못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흐름이면 또 불안할 수가 있는데, 또 9회에 그 올라온 그 이인복 선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막아주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가 뜯어보면 많은 경기였는데 투수들이 잘 해주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 것 같고, 사실 좀 강팀이었다 하면은 2대0에서 더 득점을 못했을 내용이고, 사실 충분히 뒤집힐 만한 경기였는데 뭐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LG이기 때문에 조금 운이 좋게 이길 수 있었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뭐 운이든 뭐든 이기면 장땡입니다. 사실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재밌는 야구가 중요하다, 뭐 점수가 많이 나야 재밌다 하는데 1대0이라도 이기는 게 재밌지, 뭐 9대10으로 지는 게 재밌겠습니까? 이기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이기는 게 장땡이기 때문에 뭐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승패 마진을 거의 마이너스 1까지 맞췄어요. 28승 29패로 맞췄고, 이러면서 지금 LG가 5위인데 5위 LG하고 1.5게임 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뭐 남은 이제 두 번의 경기를 다 쓸어 담으면 이거 업로드 할 때면 이제 뭐 동률 0.5게임까지 쫓아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바로 이제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기 때문에 여전히 뭐 큰 방향에선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뒷얘기로는 이제 허문회 감독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허문회 감독 얘기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이제 매주 할 게 자꾸 생기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난주 지지철의 선언 이후에 4승 1패를 기록했는데 여러 가지 뭐 대진운도 살짝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가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전을 하고 나서 사직에서 이제 두산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때 이제 비가 오면서 두 경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첫 경기를 이기고 나서 뒷경기를 이제 취소가 되면서,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천우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팀이 좀 할만하면은 두산 만나가지고 진 빼고 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페이스 다 망하고 이런 패턴이 올 시즌 약간 반복이 됐거든요. 약간 야속하리 CP 약간 두산을 굉장히 좀 잘할만하만 만나가지고 망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비가 오면서 두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그런 뭐랄까 진 빠지는 상황이 좀 방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힘이 비축이 됐고 그것이 좀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허문회 감독은 일단 근데 사실 저는 이 뭐랄까 지금 60경기 가까이 했고 90경기까지 이제 플랜을 약간 얘기하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 약간 이게 무슨 소리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끝내기 패배가 7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점차 승패는 운에 맡긴다고 생각을 한다. 실력은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 아까운 점수 차이지만 운이 많이 작용을 한다. 하지만 그만큼 선수들이 경험을 쌓고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1점차 승패는 운에 맡긴다고 생각을 한다. 실패는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이게 무슨 소리고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강팀은 2점 차를 많이 잡고 운에 맡긴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 기사를 쓴 기자님이 정말 좋게 해석을 하니까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도 지면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이제 해석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말이 세련되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고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점 차에 강한 팀이 강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졌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허문회 감독이 이런 인터뷰 스타일을 봤을 때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인 것 같긴 한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좀 먹잇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보면은
첫 30경기 동안 전반적인 틀을 받고 뒤에 30경기 동안 타선 배분을 점검을 했고 이제는 그 마무리 운영, 그러니까 불펜 운영 쪽에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원중 선수의 그런 9회 1이닝만 이용한다는 그런 원칙을 깨고 멀티이닝이나 8위 등판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상황 아니더라도 등판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랄까 이게 뭐 장단이 있고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진작에 그렇게 썼으면은 날리 경기를 더 날리지 않았겠느냐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했으니까 뒤에 오히려 김원수 선수가 퍼지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랄까 고지식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전한 이런 틀 안에서 뭐랄까 선수의 체력이 퍼지지 않게끔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마냥 욕할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그 제가 말했던 저번 주에 그 언제고 7월 7일 맞나요? 7월 7일 하나전 같은 그런 게임들은 뭐랄까 너무 고지식 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실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뭐 딱 60경기 채우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무슨 턴제 게임 하는 것 마냥 착착 바꾸는 건 약간 융통성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불펜 투수들을 좀 땡겨 쓰겠다 이런 거를 천명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변화가 생길까 또 볼만도 하고 요약을 하면 60경기부터는 신발을 신고 90경기부터는 신발끈을 동여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확실히 뭐 반환점을 돈 이후에 좀 달려나가겠다 이런 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구상을 얘기했는데 참 모르겠어요. 참 평가하기가 애매한 게 두 가지 의견이 좀 뭐랄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큰 원칙을 지켜가면서 단계적 변화를 주는 거는 좋은 게 아니냐 그리고 뭐 큰 틀에서는 본인이 말한 그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1위 1비하고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막 우리가 막 욕을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말하자면 뭐 온건파 팬분들이 계시고 반대로는 뭐 말했던 90경기 되면 다른 팀들은 잠자고 있냐 우리가 달려나간다고 하면은 아 그래 롯데가 달려나가니까 우리 비켜주자 이러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참 결국은 결과론으로밖에 기결이 안 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구상 자체는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야구를 보면서 항상 강팀 그러니까 뭐랄까 우승을 하고 왕조를 이룬 팀들은 시즌 초반에 막 달려나가 놓고 여름에 조금 까먹어도 앞에 벌어놓은 게 워낙에 많으니까 그게 상체가 되면서 이제 정규 1위를 하고 우승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달려나간다는 거는 사실 그러면은 8월 9월에 에너지를 겁나게 많이 뺀다는 얘기인데 그때 에너지를 빼면은 포시즌 올라가면 이미 에너지가 소진돼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뒤에 달려나갔을 때 과연 포스 시즌에서 그 에너지가 유지가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 플랜이 적합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감독 첫 시즌이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뭐 5위라도 하면 사실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팀 상황에서는. 근데 대표적으로 17 시즌이 그랬고 17 시즌이 8월 9월에 폭주를 하면서 3위를 했는데 그때 체력이 다 빠지면서 포시즌에 힘을 정작 못 썼어요. 그게 사실 선발 투수들이 힘이 빠진 게 느껴질 정도였고 타선도 굉장히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움직임을 전혀 발휘 못하는 모습이 그때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감독으로서 첫 해고 저는 뭐 지지 철회를 선언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뭐랄까 최악은 그거예요. 선수를 갈아냈는데 성적을 못 내면 진짜 최악입니다. 선수를 안 갈고 성적을 못 내면 그나마 나쁘지 않고 선수를 갈아서 성적을 내면 그나마 봐줄만 한데 근데 선수를 갈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최악이죠. 그래서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올 시즌 지켜보는 게 뭐랄까 올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한동희 선수와 서준호 선수가 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올 시즌에 크나큰 낙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 시간이었고 다음 주에도 또 야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마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